지금 부동산 하락장 경매 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하면 경매 언제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는 거예요. 부동산 100억 자산가로서 오히려 지금 부동산 정책이 하락기인 지금 경매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락기인데 경매를 진입하기가 좋은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부동산이 막 상승기예요. 그런 경우에 경매 입찰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경쟁자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입찰자 수가 많으면 싸게 살 수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가격이 좀 비싸질 것 같아요. 맞아요. 낙찰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네. 정말 운이 좋게도 싸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는 그 집을 일반 매매로 팔 수가 있어요. 왜? 상승기이기 때문에. 상승기니까. 상승기 때는 저희 같은 경매 투자자도 경매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금매로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어차피 경매 가격도 같이 올라오니 네. 경매란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네. 금매로 좀 비슷한 가격으로 사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네네. 저는 이제 효율적인 투자를 추구해서 그런 건데 네. 물론 부동산 종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저는 아파트라고 보고 답변을 네. 드린 거예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기에 오히려 들어가서 사는 게 또 쉬울 수 있는데 파는 건 또 그만큼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 일단 심리가 먼저 얼어붙게 돼요. 여기다가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더 움츠려들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부동산이 잘 안 팔려요. 제가 첫 낙찰 받은 게 2011년도거든요. 네. 그때는 부동산 좀 하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아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시기였어요. 아, 상승 하락이 아니라. 네네. 거의 관심이 네. 없었고요. 특히 제 또래는 30대 막 돼가지고 이제 막 30 됐는데 누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1, 12, 13년도 네. 14년 거의 초반까지 정말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다들 좀 이상하게 봤어요. 그걸 사면 안 되는? 왜냐면 그런- 너무 가격이 정체기가 많았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기 때 되게 낙찰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경쟁이 없으니까. 정말 운이 없게도 제가 하루에 막 3개씩 입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없는 게 3개가 다 낙찰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인 금액으로 하나가 낙찰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거의 단독 내지는 2명 입찰하니까 제가 다 낙찰을 받았겠죠.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잘 안 팔려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쓴 전략은 로얄동 로얄층만. 경매로 들어가서 경쟁자 없이 구입하는 건 쉽지만 네. 나오는 게 쉽지 않으니 파는 게 쉽지 않으니 네. 로얄동 로얄층 로얄층만. 물건. 네네. 아. 그 단지를 1000세대라면 네. 비선호층을 더 싸게 사는 것은 조금 오히려 더 리스키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동, 가장 좋은 층이 층에서. 나왔다면 저는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입찰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많이 싸게 샀으니까 네. 조금 금매보다 더 싸게 내놓으면 나가더라고요. 아, 조금 부동산이 정책이나 하락기여도 네네. 로얄동 로얄층 네. 물건은 금매보다. 일단 아파트 기준으로 세대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보통 대단지라고 하면 1000세대를 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6, 700세대만 이상만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1000세대, 2000세대 되면 더 좋겠지만 전 또 초품화를 좋아하거든요. 네. 초등학교가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초등학생 없는데요 해도 그 집에 평생 살 게 아니라면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 잘 팔릴 수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초품화, 그 다음에 대단지, 그리고 로얄동은 차이가 있지만 잘 모르시겠으면 네. 그냥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게 로얄동이에요. 혹시 그 아파트에도 그 남향, 동향 이런 건 방향도 있잖아요. 요것도 향도 좀 있죠. 로얄동 안에 포함이 될까요? 로얄동은 정문에서 또 이런 기반 시설과 가장 가까운 상업시설과 가까운 게 로얄동이라고 네네네. 보시면 되고, 향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향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향을 선호해요. 햇빛이 가장 잘 고루 들어요. 정남향이 가장 좋긴 하지만 남동, 남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경매로 북동향 집을 낙찰받은 적이 있어요. 네. 되게 싸게 받았거든요. 네. 호수도 되게 보이고요. 제가 세컨하우스로 주말에 가서 쓰려고 받았는데 제 집인데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북동향이었던 그 집을요? 왜냐면은 네. 가면은 일단 동굴 느낌이 나요.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네, 빛도 잘 안 들어오고요. 곰팡이도 좀 있었고 살기는 너무 좋았어요. 주말에 가서 보기에는. 하지만 그거를 팔 때 되게 애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밤낮이 뒤바뀌어서 살아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북동향이나 북서향, 북향, 완전 서향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남동, 남서, 남향, 동향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동향도 또 고층과 저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층 동향은 약간 동굴 느낌이 나지만 고층 동향은 트여 있다면 오히려 더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조금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그래서 방향도 이렇게 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경매를 진입하셨을 때 가장 크게 수익을 봤던 어떤 물건 사례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네,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이게 중에 자랑질 하나만- 될 수 있으니까 100억 자산 가지니까 얼마나 네. 많으시겠어요? 아파트를 제가 2016년 11월이었나? 그쯤에 이제 대단지 한 1000세대 되는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요. 그게 무려 서울의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네. 전세가 5억 8천이었고요. 네. 일반 매매가가 6억 4천이었어요. 그러면 비율을 나눠보시면 전세가율이 거의 89% 90%예요. 네. 그러니까 내 돈 10%만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2017년 총과 등기를 친 것 같은데 한 5년 5년 됐잖아요. 5년 만에 6억 4천에 매입한 게 일자가 하나 더 붙어서 지금 16억에 거래가 돼요. 제 돈 얼마 들어갔어요? 6천만 원 들어갔었어요. 6천인데 그 당시에는 취득세가 6억이 넘어가면 네. 2.2%를 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취득세는 약 등기 비용까지 한 1,300만 원을 제가 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7,300이 7,300에, 들어갔는데 네. 10억이 오른 오른 거죠. 거죠. 벌었다기보다 오른 거죠. 오른 거죠. 하지만 와. 얼마든지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 이 정도면 대박인가요? 네네, 엄청 요거는 대박이네. 근데 중박 수준이에요.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네. 이런 것들이 와. 꽤 있어요. 그럼 대표님 이런 하락장에서 경매가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물건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많이 봐야 돼요. 꾸준히 하루에 많이 본다는 개념이 뭐 한두 시간 보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처음부터 한두 시간씩 검색을 해야 되겠다 하면 지칠 수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많으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경매 매물 많이 안 봐도 돼요. 하루에 2개에서 3개. 그럼 약간 관심 있는 지역만 조금 좁혀서 하루에서 2개에서 3개 맞아요. 정도? 혹시 집이 어디 무슨 구죠? 지금? 저는 지금 본가는 안양의 동안구. 그러면 물건 검색을 할 때 네. 내가 잘하는 곳부터 서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섹터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맞춰놓고 네.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 안양 동안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경매 사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퇴근길에 거길 또 들려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집 근처이기도 하고 잘하는 네네. 동네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관심도를 높여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비싼 것 같고 뭔가 진입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투자가 될 만한 지역부터도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저수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풀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낚싯대를 여러 개를 들이워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의 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오케이.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없고 맞아요. 자투리 시간 이용해 한다면 네. 내가 잘 아는 지역부터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런 하락장에 경매가 괜찮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금리가 상승해서 심리적인 부담감 좀 있을 것 같고 대출 규제가 사실 계속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매로 진입을 해서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대출 규제는 없던 게 최근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요. 저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레파토리 거의 비슷하거든요. 돈 없어요, 대출 안 돼요, 명의 없어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아마 2040년에도 똑같은 계속 얘기 하고 나올 있을 얘기.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히 페널티가 나한테만 있으면 그거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예요. 네. 근데 모든 정부 정책이나 페널티가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자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누군가는 멈춰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내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출 규제가 다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소득 증빙이 되고 신용 등급이 나쁘지 않고 담보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예전보다 조금 한도가 낮아졌고 또 대출 금리가 높아졌다는 데 있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대출은 지금은 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풀레버리지 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다 저렇게 하다 탈나실 수 있다고 위험할 수 있다고. 근데 그때는 그런 말할 시기가 아니에요. 항상 이제 자산 상승의 과실을 이제 수취할 때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거의 뭐 정말 수억 원 이상의 자산 상승 효과를 얻고 있고요. 그때 조금 좀 더 무리해서 할 걸.
이렇게 좀 맞춰서 가신 분들은 지금 또 옮겨 타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란 말은 그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지금은 솔직히 무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저희 같은 투자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하지만 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지금 무리하면 안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전혀 상관없는 레버리지가 있어요. 네네. 그게 바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이제 자본을 사용하는?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리가 뭐 3%든 8%든 뭐 상관이 없잖아요. 없죠. 무이자로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 정말 내가 겁이 나면 그런 투자도 고려해 보셔도 돼요. 오히려 리스크를 크게 안고 이제 대출을 레버리지 일으키는 것보다 타인의 자본을 좀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용해보기 너무 좋다. 네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제 하락장에도 오히려 경매가 들어가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경매에서는 꼭 이걸 놓치면 실패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